대표적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외국인까지 사는 그런 기업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상장사들이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상장사 절반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보다 발표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습니다. 잠정 실적 집계 데이터 현황을 보면 한 380여 곳 이 정도만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뭐 한 1700개 정도는 아직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개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적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슬슬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세계 각국의 그런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2.2%였어요. 0.4%포인트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수출이 만큼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를 뒷받침하는 외국인의 수급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샀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지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이 과연 어느 섹터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낸 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1분기에 380여 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개월간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상향 조정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 추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총 54곳이 나왔습니다. 자, 이 54곳을 이렇게 섹터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금융, 화장품, 건설과 플랜트, 에너지, 제약과 바이오, 이 순으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친 이 업종, 섹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정책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도 잘 나왔다, 펀더멘탈도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3% 중반 후반까지 내려왔었고, 우리나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3%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웬걸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고 연준의 스탠스도 변하면서, 자, 올해 한 번 아니면 2번 내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다시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금융권들의 순이자 마진도 좀 개선이 됐겠죠. 자, 그런 이유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금융도 많지 않지만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소수에 속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교를 해서. 특히나 화장품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섹터였습니다. 2014년, 2015년까지엔 거의 당대 최고의 성장주다, 한때 2차 전지와 버금가는 그러한 성장을 달리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그런 섹터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하지만 중국을 뒤로 하고 최근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 금액이 25%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2%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43%나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이 75%, 미국이 55%, 일본이 무려 16%나 성장을 했다. 사실 과거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된,
자,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도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튼 간에 기대감이 없었던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프라이즈 비율도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물이 아니라 아직도 초창기거든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입니다. 자, 조선도 사실 조선 3사 플러스 몇 종목이 안 되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조선사들의. 단, 리스크도 같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수주를 받아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들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수주를 많이 받아놓긴 했는데 이건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건설도 그렇고 플랜트도 그렇습니다. 일단 수주를 받아놓은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원가가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막 후려쳐서 저가 수주를 했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적자가 나거나 비용이 대폭 증가를 해서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흑자 전환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적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외국인까지 사는, 자, 그런 기업 대표적으로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에만 131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5영업일 연속 계속해서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먼저 실적 한번 보시죠. 1분기 매출액이 29%, 영업이익은 33%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8% 정도 상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OPM, 영업이익률이 1.6%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2.6%다. 무슨 제약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클래시스가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마진율이 높습니다. 클래시스의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기기인 슈링크입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근막층과 지방층에 집적시켜서 해당 층의 수축과 콜라겐을 형성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 매출과 소모품 매출로 구분이 되는데요.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 성장을 했고 소모품 매출은 무려 42%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해외양 소모품 매출이 173억 원으로 65% 증가를 했고요. 태국 및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에서 소모품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만에 작년 연간 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비즈니스가 프린터기 비즈니스랑 비슷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프린터기가 사실 비싸진 않죠. 뭐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쓰면은 잉크가 다 닳아버리죠. 그래서 잉크를 교체하는 이 소모품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많이 듭니다. 즉 이렇게 프린터기를 깔고 프린터기 업체가 잉크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자, 그런 모델과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가 상당히 유사하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장비를 쫙 깐 다음에 병원에서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장비가 깔리는 사이클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소모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마진이 좋겠죠.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자, 그런 구간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볼륨화한 신제품, 이게 일본,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이미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루다라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지분을 취득을 했거든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고주파, 니들 RF 등 이러한 기술로 색소 질환 치료 의료기기를 생산합니다. 클래시스의 번호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루다의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올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상 실적 기준 PR이 30배이긴 한데 좀 비싸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트가 재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장대 양봉이 솟아있죠. 실적이 하도 잘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트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N자로 빠져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은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 달간 외국인이 지분율을 1%포인트 정도 늘렸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변동성을 좀 그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율 역시 변동성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02억 원을 기록을 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15% 정도 상회를 했어요. 조선사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실적을 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이유가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자회사로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이 있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 등 특수선을 만들고요.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 좀 비슷하지만 LPG선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탱커 등 중형 선박을 좀 만들고요. 각각이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잘 활용을 해서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현대삼호중공업이 뛰어난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10% 이상이다. 경쟁사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이미 111억 달러 수주를 했습니다. 목표치가 135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미 목표치의 82%를 달성을 했다. 사실 수주 목표를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치 수주 잔량이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목표치를 좀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그런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잘하면은 배당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 업황을 판단하는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183.9, 4월 말 클락슨 기준입니다. 이게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조선주가 끝물이 아니라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사들도 비슷합니다. 투자 아이디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LG이노텍입니다. 한 달간 외국인의 지분율이 2%포인트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 늘었어요. 거의 는 게 없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27% 상회한 수준입니다. 컨센서스 상회율이 상당히 되죠. 원래대로라면 영업이 역성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최근에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죠. 아이폰이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플도 사실상 실적이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LG이노텍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아이폰 프로 맥스, 프로 모델의 ASP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혜택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수출 회사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율, 추가적인 원가 절감 노력 등이 반영이 돼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분기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중국은 역시나 부진하지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고, 프로맥스 모델의 폴리드 줌 카메라가 채택이 됩니다.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채택이 됐었는데 애플에는 드디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삼성의 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와 애플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좀 다르죠. 애플이 좀 더 튀어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폴리드 줌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은 삼성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내달 WWDC, 애플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드디어 애플이 이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내년에 온디바이스 AI를 채용한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렇다면은 LG이노텍이 이와 관련된 수주 물량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패키징 업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판에 비해서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고 전체적인 두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열에 강해서 고성능 칩 결합에 유리합니다. LG노텍 역시 패키징을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주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은 200일도 그렇고 120일도 그렇고 60일도 그렇고 장기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뚫고 계속해서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쉰 다음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고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한때 PBR이 1배가 깨졌었거든요. 이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 현재도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1분기 양호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업체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기업을 살펴봤는데, 뭐 LG노텍, HD, 한국조선해양,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수출 중심이란 겁니다.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도 물론 반도체 이슈가 가장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수출 중심주를 잘 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올해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자, 이렇게 뭔가 수출로 인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신다면은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